계속해서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상황 좀 보죠. 수도 카불 대통령궁에는 탈레반기가 올라갔고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성조기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I know my decision will be criticized, but I would rather take all that criticism ټول افغانستان مسلمان ملت ته د دغه درنو فتح مبارکي وایو خصوصا د کابل ټول سره اسنادونه د دغه وشکول دولتي دغه وشکو اسنادونه او سې پاتې کارټونه ورته خي خارجان د دولت دغه اسناد خي نه پرې د بیا م اجازه نه ورکوي ورته. 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현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우리 교민 1명 그리고 대사를 포함한 공관원 3명은 오늘 오전에 무사히 탈출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 혼란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아프간 대통령이 현금을 가득 싣고 탈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궁을 탈레반이 이제 점령하기 직전에 뭐 일종의 도망을 간 거죠. 차량 4대 현금을 가득 싣고 공항으로 가서 이제 헬기에 실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그냥 현금을 그대로 두고 달아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좀 엇갈리지만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오만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미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혼자만 지금 도망간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탈출을 하고 싶어 하는지 미군 수송기가 정원이 한 130명 정도 되는 수송기에 640명이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 때 막 피라민들이 그 배에 막 올라타는 흥남철수 막 이게 떠오르는 이런 상황 같아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공항 근처 영상인데 어떻게든 비행기에 타보겠다고 어떻게든 저 비행기에 타고 카불 바깥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그냥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무슨 비행기 표고 뭐고 필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앞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점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갔다가 청년들이 거기에서 바퀴를 붙잡다가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이륙하니까 거기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담을 넘어서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고 활주로 위에서는 아예 비행기에 매달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참. 이제 아프간 전쟁이 20년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9.11 테러 이후에 시작된 전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과거에 1979년도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했었잖아요. 그때 10년 만에 빈손으로 사실 철군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001년 9.11 테러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9.11 테러 범으로 지목됐던 게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였습니다. 알카에다가 바로 지금 아프간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시에 이제 아들 부시가 아프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빈라덴을 잡아야 되는데 빈라덴을 10년 동안 못 잡다가 아프간이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빈라덴을 사살을 합니다. 근데 차라리 그때 사살했을 때 미군이 철군을 했더라면 어떻겠느냐 이런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데요. 그러고도 10년을 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월에 아프간 관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간 쪽하고 올해 5월 1일까지 우리가 철군하겠다, 철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약속을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또 지키는 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군이 철군하고 혼란상을 막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철수하는 빠지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상이 극해지거나
미국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는 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미군이 질서 있는 철군을 했다면 그러면 좀 덜했을 네, 텐데 저 카불 공항 활주로에서 저런 참극이 빚어지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미국이 20년 전쟁 끝에 아프간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아프간 전쟁은 2001년도 이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어찌됐건 이 동맹과 인권, 민주주의 깃발 아래 미국의 귀환을 외치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이슬람 극진무장 조직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이 일어난 것은 그야말로 미국의 20년 아프간 재건 정책의 뼈아픈 실패라고밖에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 실패로 평가하시는군요. 근데 일단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궁금해지는 게 탈레반이 대체 누군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세력인가요? 다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 놀라시는데 탈레반은 사실 냉전 시기에 미국이 적극 지원해준 이슬람 저항 세력입니다. 미국이 지원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이 9/11 이 9.11 테러를 일으킨 이 알카에다를 비호하고 적극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9.11 테러 박물관에 가면 이 아버지 부시가 CIA 국장이었을 때 이 탈레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소연방에 타격을 줄 것인가를 막 토론하면서 웃으면서 이 탈레반 물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즉 네. 굉장히 간접적으로 보면 이 9.11 테러의 이 고리를 뒤로 계속 돌아가 보면 어쩌면 공화당 정부가 냉전의 이 경쟁에서 소연방을 흔들기 위해서 키웠던 이슬람 저항 세력이 결국은 20년 후에 이 미국 본토의 테러를 벌이게끔 했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야, 외교 정말 어렵네요. 길게 돌아와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됐군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탈레반이 저희는 이제 왜 원리주의자들 이런 거의 대명사처럼 쓰잖아요. 탈레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무장 조직인 걸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네네.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또 아프간 정규군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탈레반이 이렇게 정말 빛의 속도로 아프간을 다시 재장악한 데 원인은 탈레반의 역량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워낙에 미국의 아프간 재건 정책이 실패를 했고, 즉 이 아프간의 소위 민주정부라고 했던 초기의 카르자이 그리고 지금 가니 정부가 얼마나 부정부패와 무능에 찌들었었는지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할 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 티핑 포인트의 급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해당 사회가 정말 부정부패, 불신이 만연해 있을 때는 이 폭발 직전의 압박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그리고 언제 갑자기 폭발을 하는지 이 극적인 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프간 내에서는 이 올바른 여론이 없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정말 진심을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탈레반이 소위 일개의 이 게릴라 반군이 아프간 정부군을 압박을 했을 때 아프간 정부군이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투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빠를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즉 워낙에 이 정확한 여론이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폭발 시점을 짐작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지는 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현지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탈레반이 2001년 이 부시 정부에 의해 축출된 후에 20년간 반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18일 카불을 함락한 후에 나오는 얘기는 예전처럼 그렇게 교조적인 정책은 펼치지 않을 테고 좀 개방적인 정부를 꾸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는 아프간 현지 주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레반이란 거의 잃을 게 별로 없는 조직이에요. 즉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는 최대한 급진적인 이 이슬람 이 무장 조직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계속 이슬람 급진주의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게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이 서구의 타락한 물질 문명 그리고 쾌락주의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이 책들을 다 숨기고 TV 숨기고 라디오 숨기고 남자들은 다시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그 20년간 묵혀뒀던 부르카를 다시 꺼내서 입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굉장히 급진적인 이슬람 사상을 이렇게 수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군요. 짧게 네.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는 아프간의 이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사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좀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우리 정부와 함께 협력을 했던 아프간 현지인들, 현지 이 동료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 부역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이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전략 실패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국가가 될 것인가? 탈레반과 아프간 시민사회가 큰 숙제를 앞두고 있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